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쪽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분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절대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자, 매물 정보를 한번 볼게요. 매물 정보를, 이 매물 위치를 너무 적나라하게 다 표시를 하셨습니다. 실제 매물 사진을 올리시면 안 돼요. 상가는. 그러니까 주거용을 하시던 분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거는 광고를 해도 내부 사진을 찍어도 그게 몇 호인지 몇 동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상가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같은 상권에 있는 경쟁 부동산들입니다. 이 상권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람만 가릴 게 아니라 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아마 상호명을 가리신 것 같은데 이 내부 사진 자체를 찍으시면 안 돼요. 내부 사진을 찍을 거면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천장 아무도 안 보거든요. 창고 사진은 업자들은 안 들어가 보면 잘 모르니까 창고 사진도 솔직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술 쌓여 있는 거, 술 사진 이런 거는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런 거, 이런 걸 다 가리셔야 돼요. 어딘지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건 가리는 게 좋고, 요런 천장을 찍어서 사진수를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술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매물 광고할 때는 내부 사진을 절대 찍으시면 매물 다 뺏깁니다. 매물 광고 올리고 나면 다른 데서 그거 딱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의 걸 잘 안 보는데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꼭 남의 블로그를 계속 봐요. 그 사람들은 이 이주영 공인중개사님이 어떤 매물을 따가지고 광고를 딱 올리는 순간 이웃 새 글이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또 매물 하나 받아놨네? 여기 어디지? 이러면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그 사람은 이 상권 전문이거든요. 아, 여기가 맥주집이라고? 상동에 있는 맥주집? 상동 상가? 먹자 골목에 있구나.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이 맥주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업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권에 창업을 진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매물이 뭔지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봤을 수도 있고, 또 맥주집이라고 하니까 가격이 마음에 들고 조건이 마음에 들면 상동에 있는 뭐 먹자 골목 쪽 맥주집 키워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직거래 하자 이럽니다. 권리금 표시를 안 하신 거는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면적을, 공부상 면적을 너무 솔직하게 다 적으셨네요. 45.5평. 그냥 50평 정도 된다, 대충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세요. 50평 해놓고 실평수는 40평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지금 상동상가라는 키워드를 잡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블로그 영역에 얼마나 잘 뜨는지 보면 별로 경쟁이 치열한 상권은 아닙니다. 이 상권은. 일단 첫 페이지에 없네요. 둘째 페이지에 계신데 첫 페이지에 없으면 연락이 별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블로그 강사들은 부동산 블로그를 키워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상가 쪽은 어차피 상가를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도 말로는 뭐 부동산 블로그를 키웠었는데 나는 이제 그 일을 안 한다, 그래서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로그는 새로 최적화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강사들도 이걸 안 팔아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동산 블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남의 블로그를 참고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최상위에 떠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블로그들을 참고해서 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상위에 노출되는 것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노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거는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블로그하고 아예 완전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기존에 최적화되어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 블로그 한번 보세요. 저는 포스팅을 한 달에 1개, 뭐 한 달에 2개 정도 하고 있어요. 거의 방치하고 있다고요. 근데도 최상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상권에서 메인 키워드거든요.
보면 저는 아직까지 첫 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2년 전에 포스팅한 거예요. 저는 이때 이후로는 이 키워드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목에 이 특수문자 이런 거 눈에 인위적으로 띄게끔 하는 이런 거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을 때 길게 적으세요. 길게. 상동상가, 먹자, 골목, 맥주집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세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게시물을 분명히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하면 이중문서로 걸릴 수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들은 중복문서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어디서 포옹글 이런 거는 절대로 블로그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가 죽어요. 보면 책 이름을 거의 그대로 적었어요. 이러면 중복문서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이름 자체가 어떤 상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의 책이나 남의 상품을 홍보해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을 거면 공인중개사 월 1000만원 벌기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길게 적으세요. 그래야지 중복문서 위험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블로그는 준최적화라고 있어요. 이 업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준최적화는 상업 용도로 쓰기에는 힘이 너무 딸려서 안 됩니다. 상업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처럼 매물을 광고하려고 어떤 특정 키워드만 거의 중점적으로 때리는 그런 업종에서는 광고 효과가 없어요. 자, 보시면 거의 중복문서로 걸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위험한 단순한 키워드만 많이 쓰고 계십니다. 부천 중동 상가, 미용 아카데미 추천. 이 추천이라는 글자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돈 받고 쓰는 것처럼 블로그에 체험단 운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선호하거든요. 광고주들이.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게끔 해요. 그리고 미용 아카데미. 이런 거는 미용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키워드를 써버리면 네이버 검색엔진 입장에서는 미용 아카데미 홍보하는 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용 아카데미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블로그가 이런 걸 써버리면 미용 아카데미 이 키워드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블로거들과 또 경쟁이 치러지면서 노출이 더 안 되는 겁니다. 에비뉴스타 A타입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른 키워드를 더 적으세요. 항상. 공인중개사 직업 해보세요. 위험하게 블로그를 하시네요. 네이버 검색엔진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는 중복문서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2년 정도, 2년 조금 안되게 운영하셨는데 아직 최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최적화까지는 사실 2주 안에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노출되는 키워드들은 경쟁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광고라고 있어요. 이 광고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면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구 클릭하고 키워드 도구 부천상가 이런 식으로 조회하기를 하면 월간 검색수, 월 평균 클릭수, 경쟁 정도 이런 게 표시가 돼요. 이 검색수를 보셔야 됩니다. 검색수. 경쟁이 약해요. 이 키워드는. 자, 다른 블로거들도 한번 볼게요. 야, 이 상권은 상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보세요. 내부를 위치까지 내부를 다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러면 손님들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격까지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가서 위치 좋고 그러면 직접 거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바로 매물 가져가요. 이런 매물은. 야, 이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네. 야, 지금까지 여기는 완전 길 표시까지 다 돼 있습니다. 1% 개발법 들으신 분들은 몇 초 만에 찾아냅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부산 서면 술집 이 사진 보여주면서 어딘지 아시는 분 내공 100 급해요 해놓은 건데 이 사진 보고 답변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땡 잡았다. 어떤 특정 상권 진짜 전문 공인중개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호명을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그렇네요.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 상호만 가린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항상 자기 기준 아니면 옆 사무실 기준 아니면 상가 계약 한두 개 한다는 그런 사람들 기준, 그러니까 초보들 기준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초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베테랑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은 지금 초보 시절에는 경험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 적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베테랑이 보는 거하고 초보가 보는 거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잘난 척이 아니거든요. 저 정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게 보는구나.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직거래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용업종 분들은 같은 동종업계끼리는 다 알고 있다고, 거의 알고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직거래 매물 뿐만이 아니고 현재 영업 중인 곳들은 검색해보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내용만 보고도 아, 이 가게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격 괜찮다 그러면 바로 찾아갑니다. 보면 이 광고는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할 줄은 아는데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못해요. 문제는 이 상가 강사들도 매물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다가 상가 쪽은, 상가 파트는 매물 광고 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진짜 고수인지 아니면 고수 흉내 내는 건지 다 알 수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고수 흉내를 내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고수도 아니면서 고수인 척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분들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알려드린 건데, 제가 그 글 올리고 나서 몇몇 강사들이 자기 블로그에 예전에 그 광고해 놓은 그 글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지웠겠습니까? 블로그든 뭐든 자기가 예전에 광고했던 그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강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지우세요. 이런 거 위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3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분은 다 표시를 해줬어요. 너무 친절하시네.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권리금을 가려놨으니까 손님들이 딱 보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아, 예, 블로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거기 가격이 얼마입니까? 권리금이 얼마입니까? 아, 권리금 5천만 원입니다. 에 5천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궁금한 게 없거든. 궁금한 게 없으면 물어보질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궁금한 것만,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만 딱 집어서 그거 물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끊어버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할 때는 손님이 궁금해할 만한 거, 보통 어떤 업종들마다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애야 돼요. 그런 내용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연락이 안 와요. 어쨌든 문제점이 꽤 많은 분인데, 성인용품점 이런 키워드는 적지 마세요. 이런 키워드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성인용품점이라고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인 인증을 해야지, 그리고 성인이 로그인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로그인을 안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게시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창업, 소자본 음식점 창업 이런 것도 안 돼요. 지금 자기 블로그의 파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파워를 넘어서는, 너무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키워드는 쓰시면 안 돼요. 아, 블로그가 이분은 블로그가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문제점은 많은데 다음에 뭐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